밴쿠버 아일랜드 남부 쪽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말라의 스카이워크가 내년 봄에 오픈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00만 불이 투입된 이 스카이워크는 높이 32m짜리 목재 스카이워크로 빅토리아에서 차로 약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카우첸 계곡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카이워크 꼭대기 전망대는 해발 250m로 360도 탁 트인 시야를 자랑하며 플레이스 남 밴쿠버 아일랜드 그리고 연안 산맥까지 보입니다. 지상에서 스카이워크까지, 스카이워크 전망대 감상, 그리고 스카이워크 주변 산책로까지 산책하는 것을 포함해 약 90분 정도 소요됩니다. 스카이워크는 선주민 부족의 이름을 따 지은 만큼 말라의 선주민들의 예술품들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말라의 스카이워크 같은 나선형 전망대는 시투스카이 곤돌라 꼭대기에도 지어질 예정인데요. 안타깝게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및 케이블카 기물 파손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2021년에 공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동안 매주 토요일 마스크 반대자들은 토론토 시내에 모여 정기적인 시위를 해온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주가 1,589건의 새로운 1일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토론토와 필 지역의 락다운에 돌입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또한 변함없이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락다운을 반대하는 이 시위는 더라인에 의해 조직되어 있으며 이들의 웹사이트에는 안티 마스크가 아니다, 우리 운동에 마스크를 쓰는 추종자들이 많다고 쓰여 있지만 시위 현장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규모의 군중이 던다스 스퀘어에서 연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으며 시위대 중에는 마스크를 반대하는 메시지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시위와 마찬가지로 MAGA 모자 또는 2020년 트럼프 깃발을 들고 있는 트럼프 지지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더 떨어지고 야외 집회 인원이 10명으로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시위는 여전히 계속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베이가 월요일 락다운 첫날 문을 연 것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퀸스트리트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28일 동안 지속될 모든 비필수 소매점의 폐쇄라는 지방명령에도 불구하고 8층 높이의 허드슨 베이 퀸은 쇼핑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진 후사테리의 파인푸드를 통해 식료품과 기타 필수품들을 제공했다는 점을 오픈 유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월요일 정오까지 많은 정부와 보건 관계자들은 더베이가 내부 고객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식품점 전체 구성품을 가진 대형 박스 소매상만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것은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가게에는 적용되지만 이케아나 더베이 같은 가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베이는 월요일 저녁 대표 매장을 폐쇄하고 커브사이드 픽업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실수에 따라 조 호근 씨가 이 대규모 소매업체의 퀸스트리트 지점에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 움직일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한편 더베이는 지난 주말 임대가 종료됐다가 문을 닫은 센터포인트몰 매장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코로나19 신규 1일 확진자가 1,009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는 최근 일주일 동안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토요일 1,588명, 일요일 1,534명, 월요일 1,589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주 정부는 1,082건의 케이스가 완치되었으며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발표된 1,009명 중 497건이 토론토, 175건이 필 지역, 118건이 6지역이었습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은 27,100건의 테스트가 완료되었으며 이는 37,500건보다 적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는 매일 5만 건의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의 자전거 도난 문제는 악명이 높습니다. 도둑들은 톱을 사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훔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론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3,665대의 자전거가 도난당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전트 파크에 새롭게 생긴 자전거 보관 기둥들은 한없이 허술하게 생겨 이슈가 되었는데요. 한 자전거 애용자는 이것을 보고 장난하는 것 같다 라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새로운 자전거 보관 기둥은 단지 한 개의 나사로 지면에 고정되어 있어 볼트를 풀기도 쉽고 기둥 자체도 넘어지기 쉽게 디자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자전거 보관소는 자전거 도둑이 디자인했다 라고 하며 문제가 심각하다고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리전트 파크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는 수많은 컴플레인으로 인해서 현재는 아웃 오브 서비스 라는 표기를 붙여놨으며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주니어 아이스하키팀 캘거리 히트맨에게는 20년이 넘게 이어진 전통 테디베어 토스가 있습니다. 12월 경기 중 하루를 정해 해당 경기에서 캘거리 히트맨이 석골을 넣으면 팬들이 아이스링크에 곰인형을 던지는 것인데요. 이렇게 모아진 곰인형은 연말을 맞이해 자선단체와 어린이 병원에 기부됩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캘거리 히트맨 측은 코로나19 때문에 예년과 같은 테디베어 토스 게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남부 알버타의 자선단체는 연말을 맞이해 곰인형이 필요하다 라고 전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테디베어 토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경기장 밖에 테디베어기를 차를 타고 지나가며 접이식 아이스링크에 곰인형을 던질 수 있습니다. 곰인형은 $15의 현장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부된 곰인형들은 12월 10일까지 자가격리를 거친 뒤 자선단체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말을 맞이해 아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이벤트 중 하나는 산타와의 만남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보통 산타와의 만남을 진행하던 많은 쇼핑몰이 이벤트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밴프 다운타운에서 가족이 함께 안전히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산타를 찾아 떠나는 보물찾기 모험인데요. 핸드폰으로 단서와 퀴즈를 받아 밴프 다운타운을 누비면서 산타의 비밀 통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위험한 미션을 달성해 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재미도 있습니다. 중간 체크포인트에 방문하면 어느 팀이 더 많은 점수를 얻었는지, 우리 팀이 몇 등을 기록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목적지에서 산타와의 단독 만남이 가능한 특별한 프로그램 역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여 가능한 그룹 혹은 가족의 인원수는 알버타 헬스 서비스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6명으로 제한되며 그룹의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쓰비키의 오리지널 레시피집에 봉지 바닥에서 작은 유리 조각이 발견된 사실이 확인되어 캐나다 식약청이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해당 제품은 온타리오와 퀘벡에서만 유통된 것으로 처음 알려졌으나 11월 23일 알버타, 사스카추완, 매니토바 쪽에도 유통된 것이 확인된 후 리콜 조치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제품을 섭취한 뒤 이상 증세를 보인 사람은 없으나 11월 3일 온타리오와 퀘벡에 내려진 리콜 조치에 해당하는 제품을 섭취한 사람 중에는 부상자가 1명 나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의 상품 코드를 잘 확인하시고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즉시 제품을 버리시거나 구매한 곳으로 가져가 반환하시길 바랍니다.